남편을 해쳤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은 여자 안윤수, 그리고 갑질 부부의사를 해친 간호사 모은. 정말 무서운 두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안윤수와 그 남편 이기대의 행복한 결혼으로 포문을 여는데요. 여러 말도 안 되는 설정이 있었지만 아내 안윤수는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죠. 그 이후 일어난 치과 부부 범죄 사건으로 모은이라는 간호사 역시 미결수인 상황으로 같은 장소에 수감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의사 부부를 해친 모은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해쳐 무기징역을 받은 여자 안윤수에게 거래를 제안했다는 것이네요. 사실 모은은 안윤수가 무죄라고 외치며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을 실시간 방송으로 보고 있었죠. 나중에 모은이 한 말을 들어보면 그런 안윤수가 투명해 보였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안윤수와 달리 모은은 사건 현장에서 바로 잡힌 상황이라 범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네요. 다만 두 부부의 갑질 때문에 언제든 기회만 오면 준비한 것을 먹여 두 부부를 없애버리겠다 벼르고 있었다는 말에 갑자기 마녀로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 되었던 건데요. 그런 모은이 안윤수를 찾아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언니, 내가 언니 여기서 나가게 해줄게요. 내가 언니 남편 사건 범인이라고 자백할게요. 자포자기하고 쓰러져 놓은 안윤수의 귀에 뜬금없는 모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신이 안윤수의 남편인 이기대 사건 범인이라 자백을 하게 되면 안윤수는 일단 보석으로라도 풀려나게 될 거라는 말이었는데요. 솔직히 남편이 없는 지금 안윤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 소비였죠. 더구나 보육원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데려와야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 입장의 모은의 제안은 너무도 반가운 천사의 손짓 같았지만 이상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겠다는 건가? 이해가 힘들었던 건데요. 모은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중범죄를 저지른 입장이라 거기에 범죄 하나가 더 추가된다고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정신이 나가지 않은 밖에야 대가도 없이 공짜로 그런 제안을 할 리가 없었죠. 모은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만 아주 치명적인 요구 조건을 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해친 치과 의사 부부의 홀로 남은 아들 고세훈을 없애달라는 것인데요. 기자는 수감 장소로 호송되는 모은에게 질문을 했었죠. 모은이 해친 의사 부부의 남은 아들에게 할 말이 없냐고 말이죠. 부모 두 사람을 없애버렸으니 인간적으로 미안함이 없느냐는 의미였는데요. 내 부모님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부모 잘못 만난 죄로 너도 벌을 받는 거야. 모은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마치 그 아들에게 직접 말하듯이 그렇게 답을 해버렸네요. 실시간 그 장면을 보던 많은 사람들은 모은을 마녀라 부르면서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고 말이죠. 너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답했던 모은의 태도를 떠올려보면 아마도 그 사건을 저지른 원래 목적은 치과 의사 부부의 갑질이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고 해치려 했던 진짜 대상은 그 부부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모은 입장에서는 사건 당일 그 아들까지 없애는 게 목적이었지만 경찰이 너무 일찍 그 집을 덮치는 바람에 진짜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안윤수와 거래를 하려는 게 아닐까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안윤수 입장에서는 지금 딸 소비가 보육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소비를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덜컥 모은의 거래에 응할 수는 없었죠. 그 대가가 어떤 또 한 사람을 없애는 것이었으니까요. 웬 여자애가 미친 소리를 하나 싶죠? 그래요, 미친 소리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미친 짓을 하게 될 거예요. 뜬금없는 거래 제안을 받은 안윤수는 독방에서 풀려나자마자 최근 신문을 구해 모은이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모두 찾아봅니다. 모은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확신이 서야만 거래 제안에 대해 어떻게 할지 자신의 입장을 내보일 수 있으니까요. 안윤수가 그러는 동안
모은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치과의사 부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은은 모든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가 있다며 재판정에서 자백을 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데요. 세상은 치과 의사 부부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던 상황에 남편을 없앤 여교사 사건까지 모은이 저질렀다는 자백에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으로 뒤집어지게 되고 말았네요. 언론은 여교사 안윤수를 풀어주어야 하지 않는가 논평을 매일 확산시키고 있었는데요. 상황을 이렇게 만든 모은은 안윤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안윤수 당신이 답할 차례라고 말이죠. 안윤수의 답은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호송차에서 이루어집니다. 모은이 이기대 사건 범인이라 자백을 했지만 그 사건을 담당한 백동훈 검사는 전혀 믿지 않았죠. 분명 모은과 안윤수 사이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모은의 자백 직후 백동훈은 검찰로 두 사람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로 가는 호송차 안에서 모은은 안윤수를 자극하게 되고 모은을 향한 안윤수의 난타극이 벌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손이 묶여있는 상태라 안윤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모은의 어깨를 물어뜯는 것이었네요. 교도관이 말리지 않았다면 살점이 뜯겨나갔을 거라 생각할 만큼의 강도였는데요. 이 과정들 역시 미리 모은이 설정해 놓은 것이었죠. 안윤수가 정말 결백한데 모은 때문에 누명을 쓰고 수감된 상태라 가정한다면 자신 남편 사건의 범인인 모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극단의 분노는 공격으로 표현될 거라는 게 당연한 예측이었으니까요. 결국 모은의 계획대로 안윤수가 움직여주면서 안윤수는 모은이 제안한 그 일에 대해 자신이 수락하는 응답을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긴가민가 했던 안윤수였지만 결국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 무엇보다 딸 소비를 보육원으로부터 데려나오는 게 가장 급선무였으니까요. 모은은 안윤수의 변호사 선임에도 조언을 해주었죠. 공명심에 여러 변호사가 달려들겠지만 이름 없는 무명 변호사를 선택하라고요. 유명한 변호사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데 급급해 안윤수를 위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을 거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은의 직업은 치과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안윤수의 변호사 선임까지 조언하는 걸 보면 단순한 간호사 신분은 아닐 거라 짐작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모은의 예상대로 이름 없는 변호사 장정구가 결국 안윤수의 보석을 성사시키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은의 입장은 반대였죠. 모은의 자백으로 담당 변호사는 부담을 느껴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의 범죄가 극악할수록 변호의 부담이 점점 커지는 관계로 누구도 모은의 변호사로 선뜻 나서지를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진영인이라는 국선 변호사가 갑자기 모은을 위해 나서주기로 했네요. 진영인은 지난 10년 동안 국선 변호인만 맡아온 대단한 인물로 형사재판에 일가견 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펴낸 책도 아주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모은을 만난 진영인 변호사는 자신의 아내가 적극 추천을 했다고 했죠. 모은의 자백으로 인해 안윤수라는 한 여성을 구했다면서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모은은 진영인 변호사가 선임되자마자 안윤수의 변호사인 강정구를 만나달라고 했죠. 안윤수에게 전하는 편지 때문이었는데요. 그 편지에는 빨리 약속한 그 일을 하라고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안윤수는 편지를 전달받았지만 바로 시행에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던 건데요. 물론 안윤수 사는 곳이 파주였고 치과의사 아들 고세훈이 거주하는 곳은 일산이라 행동 반경의 범주를 벗어나는 건 아니었지만 늘 행동하는 거리나 장소가 실시간 관제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윤수 입장에선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발목을 잡았던 요인은 모은과의 약속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라 홀가분히 선뜻 나설 수가 없었다는 게 치명적인 큰 이유였던 건데요. 그래서 한두 번 고세훈의 집을 둘러보기만 했지. 실제 그 일을 하려고 발벗고 나설 수는 없었죠. 그러는 와중에 안윤수는 누군가 자신의 집을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몇 번이나 그런 느낌을 받다가 누군가 집 주변 맴도는 걸 보고 어느 날은 집안에 불을 끄고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게 되는데요. 그 누군가는 과감하게도 집 현관문까지 열어보려고 시도를 하다 불을 켜니 도망을 가버렸죠. 안윤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잡으려고 따라가는데요. 그러다 결국 전자발찌가 허용되는 행동반경의 범주를 훌쩍 넘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만들고 말았죠.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따라갔던 이유는 사건 당일 남편 이기대 작업실 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 같았기 때문이었죠. 안윤수는 작업실 앞 주차장에서 급히 작업실에서 나오는 후드코트를 입은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남편 후배 오서원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시간대에 오서원은 다른 곳에 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이 되었는데요. 그때 작업실 앞에서도 그랬고 안윤수 집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후드코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안윤수는 정신없이 그를 뒤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안윤수는 후드코트를 입었던 사람의 몽타주를 그렸었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안윤수 기억의 장면은 마치 이기대의 작업실에서 나오는 후드의 주인공이 모은이 아닐까 착각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구나 후드코트가 안윤수 집의 현관문까지 흔들던 그 순간 모은은 자취도 없이 독방에서 사라지는데요. 아무리 모은이 체격이 야위고 작게 표현되고는 있지만 그 짧은 순간 감옥을 나와 안윤수의 집까지 갈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자 모은은 의무실 침상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일종의 착시 효과를 극대화시켜 누가 진짜 이기대 사건의 진범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제작진의 흥미로운 트릭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화면에는 후드코트의 주인공이 모은인 것처럼 표현이 되었지만 정작 안윤수가 그린 몽타주에는 이제까지 나온 인물 누구와도 일치돼 보이지 않는 사람 같았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모은도 아닌 안윤수도 아닌 제3의 인물이 밀착해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될 때만 해도 모은이 누군가를 시켜 안윤수가 빨리 약속을 지키도록 종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 모은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모은은 화면을 통해 안윤수에게 입모양으로 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제대로 포착한 검사 백동훈이 재판을 멈추게 하고는 화면의 영상을 수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어. 딴 생각하면 안 돼. 놀랍게도 모은은 마이크에 대고 자신이 입모양으로 했던 말 내용을 그대로 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말은 안윤수에게 전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삶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임기응변의 대처 능력으로 미루어 볼 때 모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범한 간호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모은이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안윤수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모은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마녀로 치부되고 있었기 때문에 안윤수가 위험해질까 싶어 시청자들은 빨리 안윤수가 고세훈을 처리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마녀로 생각되던 모은이 출소를 앞둔 뚱띵이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당연히 뚱띵이는 모은이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출소한 후 모은의 손발이 돼서 일해줄 건 뻔한 것이었죠. 안윤수가 어물쩡하는 사이 소비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짧은 시간 실종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뚱땡이가 모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벌인 일이었고요. 안윤수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생각하게 되죠. 소비의 안전만큼은 자신이 꼭 지켜줘야 하니까요. 더구나 쉴 새 없이 안윤수의 핸드폰으로도 빨리 약속을 지키라는 발신번호 제한 문자도 여러 차례 전달이 되고 있었는데요. 결국 안윤수는 고세훈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하게 되고 결국 고세훈을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전자발찌가 관제센터로 실시간 위치를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러가 나도록 만들어 집에 두고는 홀가분히 1시간 안에 고세훈을 처리하고 돌아오는데요. 모은과의 약속대로 정말 안윤수가 고세훈을 처리한 게 맞을까요? 언니는 고세훈을 없애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모은과 안윤수가 만나게 되는 순간까지 안윤수가 고세훈을 없앴다고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모은은 갇혀있던 상황이었지만 안윤수가 고세훈을 살려두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던 건데요. 하지만 바로 직후 누군가에 의해 고세훈은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결국 고세훈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급격하게 모은의 과거로 치고 들어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 고세훈은 어린 나이에 불법적인 문제로 과거 재판을 받은 기록이 있던 인물이었죠. 이 정도의 정보로도 충분히 모은의 가족과 고세훈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모은의 진짜 이름은 강소애. 고세훈 때문에 세상을 떠난 강소망의 친언니였네요. 강소애는 어린 시절 독일로 조기 유학을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된 인물입니다. 그냥 간호사가 아닐 거라는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았는데요. 강소애는 코로나 시국에 열악한 상황에 태국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백동훈 검사가 조사한 바로는 강소망의 언니 강소애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강소애는 친구의 이름 모은으로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이었죠. 강소애는 코로나를 앓으며 격리되어 있는 동안 한국에서 동생 강소망과 아버지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자신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던 강소애는 강소망이 고세훈으로부터 당한 일을 알게 되고 복수를 꿈꾸게 된 건데요. 그 와중에 친구 모은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복수를 하라고 모은이라는 이름을 선물한 것이었네요. 한국으로 돌아온 강소애는 모은이라는 이름으로 고세훈의 부모, 치과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복수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 부모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재산을 뿌려대면서 고세훈의 재판 당시 피해자였던 자신의 동생 강소망에게 오히려 범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더구나 강소망의 친한 친구 구이영을 회유해 원래 행실이 불량하다며 허위사실까지 증언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다 고세훈은 정말 나쁜 짓을 또 벌였죠. 강소망에게 최악의 선택을 종용하기라도 하듯이 자신이 강소망에게 강제로 했던 짓의 동영상을 강소망 핸드폰 주소록에 모든 사람에게 전송하고 말았네요. 결국 강소망은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고 말았고 딸을 지켜주지 못한 그 아버지 역시 며칠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고세훈을 보호하기 위해 치과 의사였던 그 부모가 엄청난 재산을 뿌려서 오히려 강소망에게 뒤집어 씌우고는 철저히 막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고 강소망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모은은 고세훈까지 단죄하고 싶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건 안윤수는 고세훈을 살려주었지만 결국은 뒤이어 다른 사람 손에 고세훈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 부분은 앞서 모은이 고세훈의 부모 사건을 저지르던 순간의 상황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고세훈의 집에는 고양이를 지켜보기 위해 집안에 홈캠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이는 고세훈의 친구였죠. 고세훈 옆에부터 콩고물이라도 받아먹고 있던 똘마니 친구였는데요.
이 똘마니는 모은의 동생 강소망의 친구인 구희영과 또 가까운 사이였네요. 구희영이 강소망을 배신했지만 모은이 구희영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면서 결국 똘마니가 가진 홈캠 영상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세훈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안윤수가 고세훈의 집을 찾았던 상황의 영상 전체를 똘마니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똘마니는 안윤수가 고세훈 공격하는 장면까지만 보고 범인이 안윤수라고 단정했지만 그 뒤에 더 중요한 부분의 영상이 남아 있었죠. 안윤수는 고세훈을 살려두고는 누군가 노리는 사람이 있으니 제발 일주일만 몸을 숨기라고 했었죠. 모은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긴 했지만 아직 고등학생인 고세훈을 보호해야겠다 생각했던 건데요. 범죄 이력이 화려했던 고세훈은 그런 따위의 어른 충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죠. 안윤수가 돌아가자마자 거실로 올라와 게임을 계속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고세훈을 공격해 생명을 끊어놓고 말았네요. 똘마니가 모은에게 준 영상에는 그 범인이 누군지 그대로 나와 있었죠. 바로 모은의 변호인 진영인이었던 것입니다. 진영인이 모은의 변호인을 자처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영인은 자신이 모은의 변호인이 된 건 아내 최수연의 추천이라고 했었는데요. 진영인과 그 아내 최수연은 왜 고세훈 사건에 스스로 범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결국 이 문제는 안윤수의 남편 이기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진영인은 자신이 강의하는 대학의 이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코보아코의 그림을 선물했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사장은 유명한 미술작품 선물이 들어오면 항상 미술의 조예가 깊은 안윤수 남편 이기대를 불러 감정해달라고 했었죠. 문제는 이기대는 아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소코보아코의 그림에 대해 일종의 악평을 했었죠. 표절 시비로 시끄러운 작가라고 그 작품을 평가절하했던 건데요. 자신들이 선물한 그림을 악평했다는 이유로 진영인 부부는 집요하게도 계속 이기대에게 연락을 해 사과해달라고 종용을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는 이사장에게 소코보아코의 작품을 칭찬해달라 요청을 했던 건데요. 이기대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두 사람은 설득하려고 이기대의 작업실을 찾아왔었고 결국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진영인의 아내 최수연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기대를 그렇게 공격했던 것이었네요. 남편 진영인이 다른 사람의 짓으로 꾸며 상황을 수습하는 사이 옷을 버린 최수연은 작업실에 있던 후드코트를 걸쳐 입고 작업실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런 최수연을 주차하던 안윤수가 보았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기대 사건 범인으로 안윤수가 무기징역을 받게 되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잊고 두 발 뻗고 살게 되었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갑자기 모은이 등장을 하고 자신이 이기대 사건 범인이라고 자백을 하니 혹시 그 와중에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봐 모은의 변호사를 자처한 것이었던 거죠. 덕분에 진영이는 모은이 안윤수의 변호사 강정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모두 읽어볼 수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도 모두 알게 된 건데요. 진영인과 아내 최수연은 고세훈을 안윤수가 없애고 나면 그 증거를 가지고 안윤수를 범죄자로 만들 생각이었죠. 그래서 계속 안윤수의 집 부근을 맴돌면서 사진을 찍고 감시를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안윤수는 생각했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고세훈을 없애려고 안윤수가 그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결국 살려두고 나오는 걸 보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진영인이 스스로 나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안윤수의 사진을 찍어 고세훈의 할아버지 고동욱에게 보내 안윤수가 범인인 양 공격받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안윤수가 범인으로 몰려 도망다니면서 자신이 남편 이기대를 해친 건 맞지만 절대 고세훈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라고 자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었죠. 정말 안윤수가 남편을 그렇게 했던 건가?
잠시 충격받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그건 고세훈의 진범을 잡기 위한 일종의 트릭이었네요. 물론 그 트릭에 우리 시청자도 잠시 속았던 것이고요.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모두 안윤수가 덮어쓰고 끝날 뻔한 일이었네요. 파렴치한 진영인 부부는 고세훈 집에 홈캠 영상을 편집했었죠. 자신들이 나오는 부분은 삭제하고 안윤수와 고세훈 부분만 살려선 할아버지 고동욱에게 보내고 세상에 공개하려 했던 건데요. 고세훈의 똘마니가 홈캠 녹화본 전체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바람에 진영인과 최수연의 범죄는 모두 백일화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안윤수는 고세훈을 없애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모은은 끝까지 안윤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진영인과 함께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모은이 말했죠. 자신은 돌아갈 곳이 없지만 안윤수는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기꺼이 도운 것이라고. 어쩌면 자신은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곳으로 후를 떠난다는 의미 같았는데요. 그렇게 모은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간의 모든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다 쓰였습니다. 그래서 안윤수는 자유의 몸이 되고 그렇게 자백의 대가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엔 안윤수 역을 맡은 전도연 배우와 모은 역할의 김고은 배우가 팽팽한 긴장감으로 연기 대결을 했었지만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면서 아주 끈끈한 워맨스를 보여주었던 멋진 작품이었네요. 넷플릭스 시청자라면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작을 시청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의 12부작 방송 자백의 대가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